자, 아동안전지도사 민간 자격증 이론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자, 자격 검증부터 이제 기출 문제까지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자격 검증의 기준은요, 이제 실기와 평가하는데 각각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와 70점, 그 다음에 필기 70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합격, 불합격을 나눕니다. 검정 기준은요, 이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기본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방 및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본기관에서 안전지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그 다음에 본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관에서 안전지도 관련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자격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안전지도의 이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의 습관화 또는 내면화는 일회성 또는 단기간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목적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필요성으로는요, 우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의 고도화로 안전을 등한시한 나머지 각종 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항상 안전사고 발생의 개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능력 배양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기출문제, 예상 문제죠. 자, 아동안전 교육의 중요성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 성장과 발달의 기본적인 틀을 유아시기에 거의 결정된다. 그리고 2번 안전은 처치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번 주변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물체를 조작하는 시기이다. 4번 안전을 위해서 동영자료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될 수 있으면 실제에 가까운 수업 모형을 준비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안전교육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심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 변화를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생활 또는 상태를 나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으로 생존과 연관되어 차별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학습이론 중 행동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주의 학습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블로프, 그 다음에 손다이크, 스키너 등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으로서 모든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봅니다. 행동의 변화가 수반됐을 때 학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 이론은 학습 과제의 세부대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 연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안전교육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유아 연령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2번 사고 발생 장소 및 빈도에 따른 안전사고의 특징을 이해한다. 3번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한다. 4번 안전행동 증진과 생활습관을 습득하도록 지도한다. 1번이 틀리죠. 연령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 교육해야 합니다.
소방안전의 현대적 의미는요, 우리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를 관리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민생자원 활동도 포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 그 교육의 특징은요. 소방안전보험의 활동 영역은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1일 평균 118.9건의 화재 출동과 2,000건 이상의 구조활동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은 이러한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교육기술의 결과 안전사고 발생, 그 다음에 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으며 이때 얻어진 안전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방법이 수업 모형이 소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얻고 있는 결과 몇 가지 중에 체험 중심 교육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역할놀이 수업 모형이요. 역할놀이는 샤브델 부부에 개발된 것으로서 학생들이 실제와 비슷한 안전 문제 상황과 그 속에서 있을 법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결 방안을 직접 연출하고 보고 느끼면서 안전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역할놀이에 적용하여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위험 상황을 경험해 봄으로써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나 자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실시해야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들에게 실제 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이나 역할놀이를 안전교육에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기출문제. 아동의 안전교육은 안을 고려하여 연령별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효과적이다. 실물 자료와 안의 등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력을 기르도록 연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니 안에 들은 것은요, 그렇죠. 발달적 특성과 대처 능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안전 교습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게 이 사지선다 4가지 중에 뭐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교재 및 그림 교육은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업명 중에 실습과 시연입니다. 아무래도 화재 이런 좀 행동을 좀 필요로 하는 행동이 요구가 되는 이러한 교육은요. 실습이나 시연을 중점이 좀 많습니다. 킬 패트릭은요, 일찍이 세상에는 옳은 행위의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있고 사람은 올바른 행위의 방식으로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실습과 시연은 안전한 행위 기능 능력, 반복 실천, 습관 형성을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긴장감,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교수 방법으로는요, 놀이 중심 수업 모형과 경험학습 수업 모형, 모의훈련 수업 모형, 현장 경험 중심 수업 모형, 가정연계 학습 수업 모형, 표현활동 중심 수업 모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탐구 중심 수업 모형의 종류도 있는데요. 토의학습, 조사발표, 관찰학습, 문제해결, 집단 탐구 수업 모형 등이 그 종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교 중심 수업 모형의 종류는요, 또 설명 강의 중심, 그 다음 모델 중심 모형, 그 다음에 내러티브 중심 수업 모형이 있는데,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요, 어떠한 이야기들 있죠? 감명 있거나 모험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조금 감화라든가 이런 사고력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태도로 수업을 듣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5번 기출문제입니다. 아동안전교육의 교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할 때 가장 잘 배웁니다. 자신이 학습의 목적을 계획하고 수행한 결과를 얻을 때 성취감을 얻고 자율적 학습과 자기도 학습의 방법을 터득하고 학습하려는 성향은 동기 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교육에 있어 놀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놀이는 아동의 흥미와 자기중적인 수단이며 또한 좋은 학습자로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해 배우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소통하면서 교육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한번 4개 중에 찾아보세요. 버리소를 쓸 때는 얼음주제 해주면 되고요. 쓰레기를 뒤진 개 옆에는 가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독성 있는 식물을 만지거나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멀 수가 있어요. 4번 꼬리를 다리 안으로 내린 게 위험합니다. 그냥 막 드셨다가는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4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약물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않은 거. 자, 1번 2세 미만의 유아가 감기 걸린 경우 반드시 의사진료를 받도록 한다. 약을 먹을 때는 정해진 용량을 지키며 유언져서 약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3번 약 복용 중에 다른 약을 함께 주지 말고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와 약사와 상의를 한다. 남은 약은 손에 닿지 않게 하고 추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요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성폭력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을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늦은 시간에 밝은 옷을 입고 다닌다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늦은 시간에 안 다니는 게 맞죠. 다른 것은 정답이고 1번이 잘못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대 증상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1번 신체학대, 2번 정서학대, 3번 성적학대, 4번 방임입니다. 4번이죠. 자, 언어부족, 집중력 결여, 욕설은 정서학대에 들어갑니다. 욕설, 도벽은 방임에 들어가지만 요거 3개는 정서학대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10번 교육권에서 안전교육이다. 실내활동에 대한 잘못 설명한 것은 계단을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어 지송한다. 맞는 것 같죠? 수업 이동은 빠르게 이동 준비한다. 아니죠.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면요. 신호등 이해하기,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건너기, 육교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이 이게 교통안전교육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아들 대상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할 때는요. 일단 멈추고요.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왼쪽을 보고 자동차 오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손을 번쩍 들고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너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요. 그리고 건널 때는 꼭 마주치셔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건너셔야 됩니다. 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골목길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다는 도로이므로 화물차 사이에 놀이를 한다. 요거죠? 틀린 거. 그쵸? 그 다음에 자동차 탑승할 때는 인도길 쪽, 그쵸? 어린이는 뒷좌석 탑승하고 3번 안전벨트 착용하고 4번 옷이나 끈 같은 거 사고가 많이 걸려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인도로 보낼 때는 도로보다는 안쪽 반대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나란히 타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간격은 대략 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략 5m에서 10m 정도를 유지하시고 자전거를 일렬 종대로 타야 됩니다. 실종 유괴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자, 1번 외진 곳이라도 지름길을 이용하여 빨리 집에 간다. 2번 부모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다. 1번이죠. 외진 곳은 피해야 되죠. 네.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이에요. 옷에 불이 붙으면 뒹굴거나 옷을 벗어 불을 끈다. 맞죠? 건물이 불이 나면 신속히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탈출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계단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교통안전 표지판 종류입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렇게 위에서 진입 금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지, 양보, 보행 금지. 요거는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거, 로타리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재난안전 교육 내용 중에서 지질에 대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현관문을 열어놓고 전기와 가스 밸브를 잠궈야 되겠죠. 그리고 쿠션이나 방석,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틀고 있다가 진동이 멈추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전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요. 선풍기, 세탁기, 청소기 등의 전기 제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만지지 말고 함부로 부엌의 공간에서 놀거나 함부로 또 만지면 안 되겠죠. 물기 있는 화장실은 신을 신거나 깔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불리한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놀이안전 교육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질서 있게 이런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냥 끈이 다니려고 하는 것은 입지 말고 놀이기구나 안전수칙에 따라서 이용하며 시소근의 근처에 있는 것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 부딪혀 가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틀 순서를 지키고요. 모래 오타입니다. 아이입니다. 모래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뿌리지 않도록. 모래놀이 할 때 모래입니다. 오타란 거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이로 쓰세요. 그리고 물놀이는 구명조끼를 꼭 가족과 동반하셔야 됩니다. 자, 미디어 안전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다면 미디어 영상물의 등급 표시를 이해하고 연령에 맞게 시청하고 시청시간은 만 3세, 4세는 30분, 그 다음 만 5세 이상은 1시간 정도로 제한합니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도 숙지하고 전자파의 위험성을 아이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줘서 그 다음 시간, 제한적인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을 두고 이용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